2023년 5월 14일입니다. 오늘은 다른 일 없이 집에서 좀 쉬었어요. 어제 역사는 에피셜 그놈 출연진 제작진 같이 회식을 했는데 회식이 조금 늦어져 갖고 저도 오랜만에 술을 조금 과하게 먹었죠. 근데 가까운 데서 먹어갖고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에 그 회식하는 거랑 이제 50 중반에 하는 거는 확실히 다르죠. 참 그래도 안 빼고 나이 든 사람을 끼워줘 갖고 감사하고 이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랜만에 그래도 즐거운 기억이었습니다.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자,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 아니면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같은 편 아니면 더 한쪽 편에 있는 내부자들을 더 심각하게 아니면 심하게 다루냐 아니면 그렇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희정 사건이 났을 때 학교 선배나 동기들, 옛날에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 아는 사람들, 아시다시피 안희정 그 사람은 고대 3, 4년 후배입니다. 아니 선배입니다. 선배 83학번이니까 4년 정도. 그럼 그때와 그 중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겠죠. 저희 선배 86, 84, 85, 86, 87들 이런저런 왜 너는 그 안희정을 옹호하지 않느냐. 전 단적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 행위 자체는 당연히 처벌받고 지탄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 있으니까, 같은 학교니까, 아니면 같이 학생운동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뭐라 그러나 근본적인 시각, 아주 단순한 원칙을 보시죠. 그런 자들이 오히려 그 집단, 그 사람들에 기생하면서 오히려 그런 집단을 무너뜨리는 거죠. 예를 들면 고대 동문회, 학생운동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운동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에서 기생하면서 그 집단을 무너뜨리는 그 행위를 했다는 건 왜 인지하지 못할까요? 같은 편이니까? 같은 쪽이니까?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아니, 오히려 그런 어떤 좋은 사람들 속에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 결국은 그 집단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도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도덕적이면 아니라 범죄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 아니면 어떤 친한 집단 내에서의 그런 행위는 더 지탄을 받아야 되고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대학교 30년이 지났지만 대학교 때도 그런 경우는 못 참아 했습니다. 못 견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운동하는데 이 정도의 성적인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그 후배들 아니면 동기들 아니면 자기보다 어떤 운동단체에 있던 아니면 이런 그 자신을 믿고 자신을 굉장히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고 그 사람들을 배신하고 이런 선배, 동기, 후배 이런 인간들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때로는 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거는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고 하는 것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은 집단을 형성하고 세를 형성해서 저 같은 사람들을 일종의 불순물, 공동 어떤 집단을 망치는 사람 아니면 집단의 그 어떤 화합을 망치는 사람, 쓸데없는 불평, 불만, 분자들 그래서 계속 배제되고 또는 밀려나고 후배들이나 아니면 동기들한테 또라이, 미친놈, 불평분자, 극단주의자 이런 식으로 거꾸로 그런 취급을 받죠. 당연히 저는 그런 내부적인 악과 어두움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고 나의 행동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소수자가 되고 배제된 자가 되는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보세요. 안희정 같은 사람들이 끝내는 결국은 사고를 칩니다. 학교 때도 여러 뒷얘기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넘어가고 그냥 거대 악과 싸우는 그 중에 작은 일은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역사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안희정은 아니면 그런 류에 있는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왔겠죠. 어떨 때는 유명한 명망가, 사회운동가로 아니면 노무현의 왼팔 오른팔로 아니 민주당의 중요한 대선 후보로 전 박원순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물론 안희정과 박원순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안희정에 대해서 법정에서 아니면 방송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어떤 경우는 선배라는 위세로 물론 그걸 직접적으로 위세를 부리진 않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어떤 변호사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지하에 전 거절했고 그 사람들을 다 제 번호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제 그 얘기를 했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결국은 그때 그 지 버릇을 고치지 못한 인간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그 나쁜 악행을, 버릇들을 고칠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오히려 그것을 더 확대하고 더 그걸 힘으로 가져갔고, 오히려 그 속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죽이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운동 영역에서 도려내지고 파내고, 그런 경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싸워왔고, 근데 그게 거기서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경찰청 범죄분석용은 1기로 들어가서 2기들이랑 1, 2기들이랑 일을 같이 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도, 프로파일링의 그 영역에서도 결국은 동일한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과장하는 것. 이 영역이 다 같은 하나의 식구인데 그 정도는 봐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응? 그게 뭐 결국은 이게 커야지 모두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죠. 그런데 그런 논리가 좋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뇌암에 걸려갖고 6개월 만에 죽은 그 범죄부서 1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럿 그 중간이겠죠. 고통받았던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일이 다 지적하지 못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그렇게 되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그게 대세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기본적 매뉴얼인 줄 알아요. 실제로 보면 진짜 허접하고 완전 쓰레기 같은, 말도 안 되는, 그걸 또 잘 또 포장해 갖고 이익으로 같이 그냥 나눠 먹고 사는 놈들 또 있습니다. 저는 학생운동에서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근데 또 영역을, 또 다른 영역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싸우는 겁니다. 또 소수자가 되고 배제자가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저는 제 이게 전혀 오히려 전 당당하고, 그래서 전 당당하게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나 팟캐스트 보는 사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디 하나 꼴리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럴 거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 경력이나 아니면은 제 어떤 것은 다 포탈에 치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몇몇 초기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몇몇 얘기들 있지만 싹 다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누가 진짜 범인인가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멀었죠. 제가 싸우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수나 주류에 편승하지 않고 소수로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그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악의 씨앗, 부정의 씨앗은 판해지거나 고쳐지거나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건 없습니다. 뭐뭐 범죄 관련된 어떤 누구누구, 여러분 유명하는 누구누구 들리는 게 많습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고 이상한 짓 한다. 손절. 지금 요거 한번 보시죠. 보호 종료 청소년이 있습니다.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준비 청년, 보호 종료 아동입니다. 옛날에 뭐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서 18세가 지나면은 퇴소해야만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센터를 운영하는 목사라는 어떤 A라는 놈이 이들을 먹잇감 삼아서 성추행하고 성범죄 저지르고 그들을 이용해서 방송에 출연해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아서 여러 돈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사자 목사는 구속이 됐습니다. 성추행과 성폭력. 근데 그들을 그 목사의 죄의 악행을 알면서도 눈 감아줬던 그 센터의 다른 인간들은 오히려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의 입소자들 대상으로 성추행,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심리적 한거불능 상태에서 성폭력을 했어요. 이걸 더 키워준 게 언론입니다. 방송입니다. 공중파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해갖고 출연하니까 이런 자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신뢰를 얻게 되고 그렇게 통해서 후원금을 얻게 되고 2020년 지상파의 한 다큐멘터리,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송이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자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방송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속, 어떤 추악한 이속을 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는 이미 이쪽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 알게 모르게 쉬쉬쉬.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런 인간이 기다리 아저씨, 대단히 큰 어떤 선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후원금 가로채고 성범죄하고 그 작은 어떤 거에 확인하려고 그러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니까 결국은 이런 자들이 악화가 양화를 부축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 피해받은 청소년들, 그리고 그걸 후원하려고 했던 양심적인 기업들, 이 피해는 누가 감당을 할 겁니까? 언론, 이 자를 TV에 출연시켜줬던 다큐멘터리, 공중파, 책임은 느끼고 있나요? 범죄 영역, 무슨 경찰 출신 누구누구 범죄했는데 실제로는 싹 사기꾼,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대고 남의 분석과 베끼고 사실 제가 싸우는 것과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자,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강남구의 강남구청 청원경찰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그 민원인들, 여성들 몰카를 찍어대고 그걸 올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켜야 할 청원경찰이라는 것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그것도 대놓고 블라인드 이걸 치우고. 기본적으로 상식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럼 강남구청의 청원경찰을 뽑을 때, 아니면 강남구를 뽑을 때가 아니라 그 직무감찰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안 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하는 애들, 경찰들, 검사 애들,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 객관적으로 검증해 본 적이 있느냐? 소위 말하는 부검이들, 법의관들, CSI 애들, 아니면 경찰 애들, 모든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작든 크든 그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틀이 있느냐? 하다못해 이런 강남구청의 청원경찰이라는 새끼도 이질하라고 있는데,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은 얘를 채용할 때 적합한 애를 채용하지 못한 거고, 어디 뭐 뒷배를 해갖고 뒷구멍으로 들어왔거나 뭐 그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럼 정기적으로 얘의 직무 감찰을 했습니까? 아마 하나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럼 100% 거의. 제가 무슨 경찰의 그 수사 자료를 객관화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면 그걸 왜 범죄자들한테 다 노출시키려고 하느냐, 뭐 이런 소리 개소리 해야 되는데, 자체 감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검사 애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잘못된 건지 잘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했으니까 한 거예요. 범인 잡았으니까 잡은 거고, 범인 못 잡았는데 왜 못 잡았는지도 객관적으로 감찰을 해봐야지. 같은 지새끼들, 같은 밥을 먹는 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수사하다가 뭐 실수했어도 그래, 그냥 다. 이게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하는 것을, 일탈행위 범죄행위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는지.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경찰이 미제 사건을 만들거나 범인을 못 잡는 거, 왜 못 잡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돼. 그 수사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잡은 것도 평가를 해봐요. 이게 제대로 잡은 건지, 아니면 엉뚱한 사람, 아니면 실제로 이걸 끼워 넣기를 한 건지. 검사 애들 기소한 것도 맞아. 이게 실제로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무도 평가하거나 감찰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들은 감찰한다고 합니다. 근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리고 그 감찰한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경찰은 마찬가지.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 특히 이런 권력기관, 특히 이제 수사기관에 만연해 있는 것. 제가 특히 문제 삼는 건 부검이들, 법의관들, 지들 다 잘났다고 해요. 다 잘났다고 해요. 꼴값 떠는 거죠. 뭐가 잘나긴 객관화시키는 것도 없으면서 과학수사 뭐 잘했다고 막 어디 방송에 나오고 생짓 난리 부르스 쳐요. 객관적으로 검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 그냥 자유행위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그냥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거부권, 간호법 거부권 행사 한다고 하는데, 의사들 면허박탈권 거부권 행사 안 한다고 지금 의사 쪽에서 난리 부르스 치려고 하는데, 검진 갔던 여고생 19명이 60대 치과 의사한테 성범죄를 당했어요. 추행. 한 고등학교에서 치과 의사가 구강 검진을 하면서 여학생 19명을 상대로 무릎을 만지는 데 강제 추행을 해서 잡혀 넘겨졌어요. 근데 본인은 부인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나머지 19명, 14명은 협의하고 5명 공탁을 했어요. 참, 그러니까 신뢰를 해주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자들이 하는 범죄나 또는 누가 감시를 합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맥락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수사하는 경찰놈이 게시판에 그 성범죄에 관련된 영상을 봅니다. 이제 성착취물 같은 것 보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커뮤니티죠. 거기에 그걸 보고 뭐 흥분이 된다는 등 뭐라고 이제 이런 걸 적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은 그런 수사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성범죄 수사하는 수사관들의 자격이라든가 그들에 대한 직무감찰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어떤 것을 해본 적 있나요? 다 그냥 지들끼리, 이게 한국 사회에 만연하 있는 외부 견제, 외부 감시, 외부의 견제, 내부 감시, 이거에 대한 균형, 그리고 그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감시, 기록의 수사 기록의 객관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 새끼들이 이게 뭘 하는지 아는지, 뭐 범인을 잡는 건지 누굴 두들겨 잡는 건지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어쨌든 좀 갑갑한 내용이 있어서 해봤습니다. 이제 12시네요